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포상금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 법령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게 되고, 저기 이제 뒤에 가보면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도 있게 됩니다. 30회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 제도도 문제가 나오게 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도 별도로 이제 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 제도, 이거를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 행위는 세 가지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포상금이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게 뭡니까? 양도대여.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 받은 자. 요 세 가지 위반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 행위가 됩니다. 포상금 지급 절차는 포상금 지급 금액은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위반 사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이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이의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불법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출한다?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그리고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오직 등록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만들어질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지문이 만들어지면 되느냐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수사기관에서 지급한다. X가 되는 거죠. 포상금은 오직 등록관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관청에서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으면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등록관청에서는 하나의 위반 사건에 대해서 2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은 어떻게? 균등 똑같이 나눠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 합의된 방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합의된 방법이 없을 때 균등 똑같이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의 위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했을 때는 포상금을 어떻게?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상금 제도를 살펴봤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 이거하고 혼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이 세 가지가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 받은 자,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 행위는 총 5가지가 되는데, 먼저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은 요거 3가지는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2가지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포상금 지급 금액은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에 위반했을 때 여기는 건당 5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에 위반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에 위반한 요거 3가지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가 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다만 첫 번째,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요거는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한도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 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게 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여기는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갖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혼동하지 않게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급기관은 등록관청에서 지급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 이거는 명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거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니까 이거는 등록관청이 되는 거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해야 되는 관청이니까 신고관청이 되고, 허가를 해주는 관청이니까 허가관청. 용어만 틀릴 뿐이지 의미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급 조건이 공인형에서 법령에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서를 제출받거나 수사기관에 통보 후에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형에서 법령에서는 이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를 이렇게 바꿔갖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형에서 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예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공예사,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행위는 세 가지. 공인형에서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 두 번째로 미워하는 사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우리나라 부동산 유통기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양도대여.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 받은 자. 요거 세 가지 위반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행위니까 직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수사기관에서 지급한다?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죠. 포상금은 오직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 누굽니까? 폐업 후 중개업을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죠. 요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게 2월이 아니라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2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는 2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X가 되겠죠.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게 바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번, 5번 이게 이 틀린 지문이 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 제도 요거를 갖다 집어넣고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건 이제 잘 접근하면은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